뭘 써도 안경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맞아요. 네네. 비싸 보이네. 또 느낌이 다르다. 약간 선글라스 느낌도 살짝 네네. 나는 것 같아요, 이건. 여기가 오버핏으로 해서 화려하신 것도 이런 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아 좋아. 화려한 거. 이거 되게 이지적으로 보이는 그게 있어요. 그 안경 모델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표정 그렇게 하지 마실래요? 독실님 그거 괜찮으실 것 네, 같아요.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색깔도 그렇고. 한번 써보세요. 같은 안경 사이즈 차이. 우와, 느낌이 달라요. 안경 하나로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할아버지 느낌도 좀 나지 않아요? 예전에 할아버지들이 그런 검은색 뿔테에 이런 걸 쓰셨는데 그쵸, 네. 요즘에 20대 애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남자들은 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경에 포인트를 네, 안경 주는 같은 경우가 경우는 그런 거. 웬일님 하기 선글라스 한번 껴볼까요? 네, 저 선글라스도 껴보고 싶어요. 너무 이상한 거 한 번만 껴봐 주세요. 그래서 저희 그것조차 어울릴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쁠라 그래요. 약간 보잉. 사실 뭘 해도 어울릴 얼굴이라서. 뭐 어울리잖아. 이거 맞나요? 그리고 약간 요거 보이시한 느낌도. 그거 예쁘다. 좋아요. 그거 네. 예쁘다. 왜 안경점 오면 연예인들이 협찬 받아서 꼈던 네, 그 사진과 이렇게 누가 네. 썼던 안경 네. 이렇게 딱 이거 뜨잖아요. 예쁘다. 그 느낌. 뭘 껴도. 그러니까. 이거 예쁜데요? 되게 그리고 오버사이즈다. 내가 쓰면 딱 맞을 텐데. 써보시죠. 아니. 네, 안녕하세요. 이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일입니다. 안경점이 저는 눈이 나빠가지고 사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안경점을 다녔기 때문에 익숙한 공간이긴 한데 연일님은 원래 안경을 원래 안경을 썼었는데 네. 이제 라식 수술을 하면서 벗게 됐어요. 왠지 오늘 만나볼 분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바로 여기 계십니다. 짜잔. 와,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천구 신월동에서 그 조그만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냥 흔한 안경사 김수암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러면 안경사님을 일하게 되신 게 얼마나 되신 거예요? 보통 이제 저희 안경학과를 졸업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라이센스를 따는 거니까 그게 93년도 선이 태어나시기 전 아니에요? 저는 90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요? 3살 때 연세가 계산이 안 돼요. 51입니다. 잠깐만요.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신 줄 알았어요. 저보다 어리시다고는 생각했어, 진심으로. 근데 저보다 나이가 지금 10살이 많으시니까.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저희가 국가 이제 시험을 보고 네. 라이센스 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을 하게 됐겠죠. 뭐 중간에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네. 그 다음부터 쭉 계속 안경원과 안과고 이렇게. 혹시 결혼도 하시고? 그럼요. 네. 자제분도? 지금 이제 큰 애가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오, 네네.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 그러면 진짜 이건 있다 없다인데 고3 첫째랑 네. 같이 이제 명동 같은 데 돌아다니면 네네. 형이냐는 얘기, 형제 얘기 듣는다 안 듣는다? 얘기를 들은 적은 한 번 있죠. 네. 이야, 기분이 나빠지네요. 아니 사실 동안도 동안이신데 안경사님이시잖아요. 저는 아까 체격을 보고 깜짝 놀란 게 헬스 트레이너이신 줄 알았어요. 맞아요, 네네. 어떻게 타고 나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죠. 운동을 따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 운동을 좀 좋아하는데 근데 저희 그 안경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네. 대부분 이제 매장에 있잖아요. 하루 종일. 그쵸. 네, 그리고 작업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 이제 가까이서 작업하고 뭐 숙이고. 컴퓨터 작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거북목이라든가 뭐 라운드 숄더 이렇게 뭐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어깨가 한 몇 년 동안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요 근처에 있는 한의원에 갔더니만 한의사 선생님께서 거북목 때문에 그런 거다고 그러면서 운동을 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마 이제 제가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남자는 한 번쯤 생각하잖아요. 한 번 그럼요. 정도는 뱃살 네. 없는 모습으로 한 번 정도는 이제 살아보고 싶다. 네, 근데 네. 저는 이제 그게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 없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2학년 이후로는 이제 뱃살이 항상 있었어서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꾸준히 하면 누구나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운동을 정말 선천적으로 싫어해서 어느 정도냐면 살을 빼려면 뛰기 싫으니까 밥을 안 먹고 말지 차라리 운동하는 굶고 게 말지. 그 정도로 운동을 싫어했거든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모델 한혜진 씨 있잖아요. 한혜진 씨가 TV에 나와서 근데 그 얘기를 세상 살면서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돈 버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뭘 한다고 해도 제대로 하는 거 없고 사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과가 이제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몸은 정직하다 이거죠. 아, 내 몸은. 내 몸은 뭐 특별히 뭐 제가 단식을 하거나 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꾸준하게 그냥 하다 보니까 몸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사실은. 오늘 진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아, 네네. 꾸준히. 다른 걸 함께.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운동에 대해서. 평생 안경을 써오다 보니까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안경들이 네, 휘둥그레지고 저는 이제 안경을 많이 쓰니까 알아요. 여기 있는 건 좀 저렴한 아이템, 이쪽에 이제 귀중하게 그쵸, 들어가 있는 건 그쵸. 비싼 아이템, 네, 저 네. 뒤에 있는 건 더 비싼 혹은 뭐 선글라스 같은 것이 디스플레이가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안경을 쓰잖아요. 네네. 자신에게 맞는 거를 좀 고를 수 있는 요즘 팁이 있죠. 옛날 거 말고 옛날 뭐 얼굴이 둥그런 사람은 뭘 맞아요. 쓰고 막 이렇게 있었었는데 뭐 요즘은 워낙 개성이 예, 있으셔서 정답은 없어요. 그냥 본인이 마음에 들면 그냥 오케이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뿔테 같이 막 두껍고 텁해도 내가 마음에 들면 그냥 그걸 쓰시는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그냥 뭐 메탈 같은 거 썼는데 얼굴이 막 큰데도 막 동그란 거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네. 있잖아요. 그런 이론적인 것들로 봐서는 맞는 건 아니지만 그게 좋으면 당연히 그게 더 추천을 해드리는 거니까. 예. 그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안경테보다는 안경 렌즈 쪽에 관심을 갖고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쪽을 좀 추천을 많이 해드리죠. 왜냐면 사실 안경테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보이는 거는 안경 렌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렌즈가 이 고객분한테 조금 더 잘 맞을 수 있을까. 독실님은 안경 가시면은 이제 네. 대부분 이제 뭐 얘기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딱 오시면은 안경사 선생님께서 어떤 스타일의 안경을 찾으세요? 뭐 어떤 안경을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고 네네. 또 어떤 분은 혹시 눈이 어떻게 불편하세요? 검사 먼저 해드릴까요?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뉘거든요. 맞는 네.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전자는 그냥 안경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안경테에 너무 막식하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이러신 분이고 두 번째 분 같은 경우는 저처럼 이제 안과에 좀 오래 있다가 이렇게 안경원을 오픈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지만은 검사를 먼저 좀 눈 검사가 어떻고 눈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지 그 다음부터 이 고객분한테 어떤 종류의 렌즈를 선택하고 그 렌즈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는 안경테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설명을 드리죠.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사람마다 이게 눈이 두 개지만 그러니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있는 것처럼 네. 오른눈잡이 왼눈잡이가 있다고 네, 들었어요. 네. 그래요? 네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우이안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전문용어로 우이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이안. 네. 네, 주로 보는 눈이 있거든요. 주시. 네, 주시안. 네. 네. 간단한 게 손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한번 이렇게 만드시면 그 다음에 쫙 펴셔야 돼요. 네. 그 상태에서 쭉 올려서 두 눈 다 뜨고 네. 그냥 어느 하나 타켓 뭐 저쪽에 있는 어떤 사물을 딱 대면 네. 보일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한쪽 눈씩 감아서 보이면은 그 보이는 쪽이 우이안이에요. 아. 근데 한쪽 눈 감았는데 다른 게 보인다. 그건 그 우이안이 아닌 거죠. 지금 우와. 신기한 게 네. 뇌는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빠르게 보정을 해서 네. 사실 한쪽 눈은 잘 안 보이거나 가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네. 보고 있는 걸 좀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타고 나는 건가요? 사람마다 다른 사람마다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왼쪽이 우이안이거든요. 아, 그래요? 신기해요. 저는 오른쪽인데. 재밌는 게 상대방이 봐서도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 고객분한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상상 만들어서 전 뒤에서 이렇게 저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네. 저를 이렇게 딱 보는 눈이 있어요. 아. 오른쪽으로 보고 있으면 이분은 오른쪽 우이안이고 왼쪽으로 보고 있으면 왼쪽 우이안이고. 신기하다. 그 신기하네요. 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하네요. 간단해요. 아, 어떤 분들은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양쪽 다 네, 양손잡이처럼. 어떨 때는 오른쪽이었는데 어떨 때는 왼쪽이었는데 아. 이렇게. 극장에서 영화 볼 때 그걸 좀 이용하면 좋다고 했던 것 같아요. 우이안인 사람들은 자기가 약간 오른쪽에, 아니, 왼쪽에 앉아 있으면 편안하게 앉아도 이쪽으로 자막도 보고 이게 가능하고 왼쪽으로 주로 보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이렇게 꺾어야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자리에 앉아야 화면을 볼 때 좀 편하게 볼 수 있다.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있구나.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혹은 지금 딱 든 건데 이제 저 같은 사람 말고 좀 젊은 분들, 네, 네. 연애 편지 쓰는 분들은 이제 또 너의 오른쪽 눈으로 날 그렇게 구체적으로요? 오그라지지 어. 않아요. 네. 좋아할까요? 징그러워 이럴 수도 있겠고. 아니 안경사님으로 네. 엄청 오래 지내셨는데 또 안과에서도 오래 일하셨다고 네, 네, 들었어요. 네. 안과가 사실 더 오래 있었죠. 아, 그러니까 안과에 이제 의사가 있고요. 음. 이제 의사에 이제 보시면 이제 검사를
네. 하는 그 검안사가 네, 따로 네,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검안사라는 명칭은 없어서 네. 대부분 이제 저희 같은 안경사들이 가서 시력 검사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하죠. 이 근처에 이제 실로암 안과라고 해서 네. 유명하죠, 거기는. 네, 거기 조금 유명하죠. 거기 목사님이 이제 시각 장애이신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병원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한 3년 정도 저희가 근무했었고, 그다음에 그 뒤로 이제 개인 안과에서 한 뭐 13년, 3년, 10년 정도, 그 정도. 실로암 안과는 버스가 있어요. 의료용 버스라고 해서 이제 개안 버스라고 보통 얘기를 네. 하는데 이제 그 버스 안에 수술 장비가 다 들어가 있어서 낙도나 이런데 좀 의료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수술을 해드리고 뭐 백내장 같은 거 수술해서 뭐 치료도 해드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동 진료를 아예 했었던 적이 있어서 그때도 같이 가시기도 하고요. 그럼요. 같이 가서 저희 와이프도 거기서 아, 진짜요? 아, 진짜. 그럼 같이 안경. 저희 와이프는 이제 간호사. 네. 아, 근데 이런 병원에 와서 저도 이제 사실 병원에서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있기는 해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안경점에 가서 시력 검사를 네, 받잖아요. 네. 근데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거기서 보시는 분들은 처방, 안경 처방도 병원에 와서 받는 분들은 좀 그렇죠.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냥 단순히 눈이 나빠서가 아니라. 안과 쪽은 뭐 꼭 그렇게 하진 않지만 대부분 눈에 질환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 갔을 때 그 원인이 어떤 부분에 있고 그게 과연 안경으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경원에서는 보통 이제 대부분 이제 시력적인 것만 중점적으로 보죠. 그래서 도수적인 거 체크해서 시력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고객분 중에 한 분이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검사했는데 시력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제가 이제 경험상 많은 분들 이제 봤으니까 그분한테 안과를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안과에 가셔서 한 몇 개월 뒤에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백내장이 있으셔서 안과 갔더니만 바로 수술을 해가지고 치료하고, 조기에. 그리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오셔가지고 오셨던 적도 있어서 그렇게 이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안경점에서는 그러니까 근시, 난시, 원시 이런 거에 대한 보정은 되는데 네. 그 외의 질환들에 대해서는 시력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네. 병원으로 그렇죠. 또 안질환에 대한 네. 것들은 이제 병원으로 이제 보내죠. 그러니까 시력에 대한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근시, 난시, 원시도 있고 눈의 기능적인 차이도 있고 어떤 분은 눈이 약간 사시처럼 그렇죠. 좀 틀어져 있는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확인하고 안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안경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안경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안과에 이제 추천해서 가시는 거죠. 정말 그 안경과 눈에 대한 그 30년이 넘는 그 완벽한 전문가이신 집사님에게 네. 그런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고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져요. 맞아요, 궁금해요.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 충분히 이제 그 교회에서 뭐 중고등부 다 지내고 청년부 거기서 이제 결혼까지 하고 아이도 와. 낳고 지금까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그 유년부 네. 거기서 아이들 가리키는 봉사하고 있고요. 몇 년을 하셨어요? 첫 봉사했던 데가 유년부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그럼 그때 그 유년부에 있었던 아기들이 이제 집사님이 됐어. 그렇죠. 네, 네. 야, 그럼 느낌이 좀 다르겠다, 그치? 그럼 집사님만 안 늙으셨겠어요? 맞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30년 뒤인데도 막 배신감 느끼겠는데요? 똑같고. 그 아이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20살 때 갔던 때 가르쳤던 애들이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지역교회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커서 결혼해갖고 또 애를 낳고. 애를 낳아서 그 아이가 지금 저희 다시 유년부에 와서 제가 가르치고 있고. 2대째. 예. 약간 영화 같다.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은 그대로예요, 얼굴이. 선생님은 하지 않아. 이상하다. 벤자민 버튼인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느낀 건데 정말 뭐든지 그냥 쉽게 포기 안 하시고 꾸준히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이라는 일도 30년 동안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사명의식이나 이런 걸로 간 건 아니고 뭐 다 아시겠지만 그때는 이제 뭐 다 형 따라 네. 친구 따라 뭐 이렇게 부서를 정하잖아요. 사실 교사라는 게 쉬운 그 봉사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진 않은데 과연 내가 이 교사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특히 이제 연말에 보면 이제 봉사 자원서 같은 거 쓰잖아요. 내년에 또 어떻게 내년에 또 할 건지. 거냐. 네. 항상 갈등하는 거죠. 내년에 하지 말아야겠다. 내년에 하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은 뭐 제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한 거죠. 네. 근데 실제적으로 교사 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럴 거예요. 1년 지나고 나면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년에는 못하겠다. 내가 있는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 좋지 않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렇게 헬스장 갈 때도 오늘은 쉴까 하면서 그냥 하는 것처럼 아이들 가르치면서 약간 깨닫고 약간 나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럴 수는 없지만 예전에는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자고 있으면 네. 예배 시간에 자고 있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깨워서 안 왔으니까. 옷을 입혀서 교회까지 데리고 막 그랬거든요. 네네. 그리고 동네 놀이터 같은 데 가면 애들이 거기서 막 놀고 있잖아요. 그럼 가서 야, 너 왜 거기서 놀고 있어? 그러고 막 데려오고 그래 막 가야지. 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하고 하나님 말 소개하고 막 이런 데서 제가 공급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몇 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천천히 돌이켜 보니까 오히려 제가 이제 유년부 통해서 공급받는 게 더 크다는 걸 느끼게 됐죠. 그러니까 교사라고 하는 공동체,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오히려 저 삶이 더 이제 신앙적으로 좀 풍성해진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좀 제가 교사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좀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닌데 지금도 아이들한테 그 이벤트 선생님 이런 걸로 해서 맨날 게임하고 그런 걸로 하거든요. 재밌게 즐겁게 네. 잘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겁게만 해주죠. 네, 많은 걸 즐거운 게 가르쳐주죠. 중요하죠. 아이들은 잘 유년부 모르니까. 애들한테. 네네. 교회에서의 즐거움 속에서 네. 그 내부의 공동체의 즐거움도 아이들이 조금씩 맛보고 여기 가면 재미있는 선생님도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선생님은 안 늙어 이러면서 결론은 안 아이들 내리고. 같은 경우에는 있었던 선생님이 어딘가 떠난다. 사실 사역자님들은 떠나잖아요. 그쵸. 어쩔 수 없이. 네, 네. 근데 그거와 다르게 그 자리를 지키는 분이 있다. 중등부, 고등부 올라가면서 고민이 있으면 한 번씩 와서 또 고민 상담도 하고. 그게 단점인데요. 애들이 유년부 떠나면 기억을 못해요. 너무 어렸을 너무 때라서. 어리니까. 중등부 청년에 가면 얼굴은 알아요. 선생님. 근데 어색해서 근데 그러죠. 기억은 없어요, 별로. 그래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럼요. 뭐 그거야 뭐. 근데 이거는 재밌겠다. 왜냐면 그러니까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는 제 막 똥오줌 쌀 때부터 너무 챙겨줬던 너무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 같은데 저 친구는 날 좀 어색어색해 해 하면 약간의 그 속쓰림 속상함이 있나요? 어떤 서운함 같은 게 좀 있죠. 그치. 근데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교사 그 영성 집회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 있는 강사님이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한테 유년부 교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문득 그냥 우리 아이들 교회 잘 다니게 해서 초등부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성경 말씀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아이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활동하고 친근하게 느끼고 재밌어하고 선생님과 같이 성경 배우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 안 떠나고 초등부까지 가게 되면 그 아이들도 자라서 중고등부 가서 이제 그 안에서 또 영적인 신앙 성장 같은 것들이 또 일어나잖아요. 사춘기 때 지나면서 그렇죠. 그 과정까지 해서 정말 중요한 게 유년부구나. 공감이 가네요. 맞아요. 뭔가 이렇게 뭐 말씀 외우게 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교회가 즐거운 곳이고 사랑받는 곳이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계속 성장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이 선생님한테 어떤 걸 배웠다 혹은 어떤 추억들이 선명하게 안 남아도 무의식 안에 조각같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해주시는 역할을 네. 계속 하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되게 큰 아이들을 보면은 그 유년부에 신앙이 있던 아이들은 막 교회 세상에서 놀다가도 어느 순간 교회로 오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종종 봐서 정말 이 유년부 때 아이들의 신앙 교육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친구들이 기독교를 믿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네. 고민이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요. 근손실이 있을 거고 그렇죠. 첫 번째 어떻게 하면 근육을 잘 키워서 내 몸을 좀 더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이제 첫째 고민이고 하나는 이제 또 제가 이제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안과에서 오랫동안 했던 경험을 살려서 보통 이제 안경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하드렌즈라고 해서 네. 네, 컨택트 렌즈 중에서 이제 소프트 렌즈 보통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거 말고 좀 눈에 건강에 좋은 하드렌즈 같은 거 조금 더 특화돼서 왜냐하면 안과에서도 잘 안 해요 요즘에는. 뭐 드림 렌즈 이런 쪽으로 하고 안경원에서는 경험이 적으니까 또 하드렌즈를 잘 취급을 못하고 소프트 위주로 하죠. 네네네. 이쪽의 렌즈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홍보하고 뭐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도 하드렌즈 TV라고 아, 이름도 아예 하드렌즈 TV로 해서 하드렌즈 TV. 네, 네. 왠지 하드렌즈 협회에서 만났을 것 같아요. 공식 이름 같이. 아무도 없고 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홍보도 하고요. 그쪽을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이제 두 번째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제가 30년 넘게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안경도 한 10년 넘으면 전문가라고 하고 영어 공부도 영어는 잘 못하지만 30년 넘으면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교회를 30년 다니지만 친구들이 야, 너 교회 왜 다녀? 뭐 하나님 왜 믿어? 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뭔가를 딱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믿은 거 좋은 건 알겠어요. 나는 좋아. 근데 저 친구한테 과연 어떻게 설명하면 내가 좋은 걸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뭐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잖아. 뭐, 야, 죽어서 천국 가고 우리가 뭐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고 뭐 이런 얘기로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안 믿는 친구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게 만나는 목사님들이나 뭐 아는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나 보면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 말고 안 믿는 친구들한테 한마디로 정의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맥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한 번에 말했을 때, 맞아, 하나님 계셔라고 이렇게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어렵다는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어차피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그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도 볼 때마다 항상 다르게 느껴지고 항상 새롭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다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중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이상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알아들 수 있게끔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거 하나님 보시니까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상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논리적인 멋진 한마디가 아니어도 네네. 저도 그거에 살짝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예전에 제가 많이 했었던 팟캐스트란 이런 거에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다든가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 게 저는 이거가 너무 좋았어라고 듣는데 그래 나는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부분에서 네네. 되게 꽂히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말씀하신 게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이건 나 멋있었지 하면서 기가 막히게 이제 결론을 내렸음에도 그거는 뻔히 속이 보인다든가 네. 별로 감흥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나는 그냥 내 얘기를 쭉 하고 싶었는데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떤 문장에 확 가서 꽂히는 게 근데 그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맞아요. 감동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이고 그냥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쓰시기 합당하게만 준비하고 있으면 우린 어차피 연약하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의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알아듣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보고 읽으시는 거 아닌데 이렇게 그 성경 말씀 다 외우고 다니시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상한 말씀을 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드는 생각이 항상 이거 물어보면은 목사님들이나 이런 그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말씀을 들어도 뭐 이해는 되는데 저 얘기를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과연 저들도 이해할 수 있을까? 약간 뭔가 좀 개론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일반인들한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교회적으로도 변증법적으로 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분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런 역할을 연일님 저희가 해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믿는 정말 그 보통의 믿음 중에서 정말 네네. 보통 아닌 믿음인 분들이 믿는 이유를 들으면 네. 너무 대단하지만 그게 나한테 와닿지 않잖아요. 그 몸을 이렇게 만들고 계신 다음에 운동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와닿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운동을 했더니 이렇게 됐다가 더 와닿는 것처럼 사실 있잖아요. 기독교 변증가들이 쓴 책들도 네, 있고 네. 뭐 유명한 책들 뭐 순전한 기독교랄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와서 읽어보면 또 지금 시대에 지금의 예를 들면 MZ세대들한테는 그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을 네, 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MZ세대가 만약에 네, 네. 계속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나는 왜 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보고 또 우리 어르신들 기도로 항상 기도로 지금 새벽을 열고 계신 그분들은 왜 이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씩 알아보면 잔잔한 감동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보통의 믿음이 그래서 시작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유로 이 험한 길을 가면서 계속 신앙생활 유지하고 계실까 그 얘기가 사실 궁금했고 오늘도 약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윤영부 선생님이라는 게 되게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네네. 또 들어요. 저는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면 좀 답답할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하고요. 네네. 그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사실 그쵸. 제가 애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성향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30년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근데 아이들이 일을 딱 하셨어요? 보면은 딱 그 1, 2, 3학년 아이들의 그 눈높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4, 5학년만 되면 약간 애들이 약간 이렇게 머리가 조금 트이면서 맞아. 고학년들은 말도 좀 이렇게 하고 사춘기 오기 전조 증상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1, 2, 3학년 아이들은 정말 그냥 그대로예요. 네, 그냥 듣고 있는 거, 그냥 표현하고 싶은 거, 네, 그냥 듣는 거 그대로가 다 전해지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보기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네, 네.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네. 천국 갈 수 없다고 하셨는지 이 순수함이 있어야 되지 않나 네. 생각도 한 번씩. 저는 또 집사님께 궁금한 게 이런 신앙적인 고민을 하시는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요. 하나님이요? 네. 편견이 가득 찬 하나님인 것 같아요. 편견이요? 그 앞에 우리의 시선이 독일의 철학자가 이제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어려워요. 하나님을 버려야지 알수 된다는 있다고? 말씀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고시어 보니까 이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실 변함이 없고 그대로이신데 각자의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시선과 어떤 프레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뭐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 뭐 어떤 분이야, 뭐 나한테는 뭐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떨 때는 기도도 잘 안 되고 이런 각자의 어떤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경을 다 색깔별로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하얀색인데 어떤 사람은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 안경을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노란색 안경을 쓰고 있고 그럼 파란색 안경을 쓰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보면 하나님 파란색이야. 그리고 빨간색을 쓰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빨간색이야. 노란색은 하나님 노란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편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신데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주변 친구한테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근데 얘가 만나는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이에요. 근데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쵸. 지금 우리가 세 명이 앉아있지만 세 명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도 다 다를 거고 감동 주시는 것도 다 다를 텐데 결국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가 맞아.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렇죠. 사실 최근에 있었던 한국의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건들도 보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원망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 찾겠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우리가 좀 상상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집사님의 삶도 너무 귀하고 특별한 부분과 더불어 생각하고 계신 것들을 듣고 나니까 저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보고 계신 분들도 동일하게 좀 많은 걸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연희일님은 어떠셨어요? 굉장히 한결같으시고 고드시고 정직하시고 변함없는 그 모습이 하나님과 좀 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고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냥 꾸준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시는 모습이 늘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과 참 비슷하다라는 마음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진짜 보통의 믿음이라고 하긴 너무 어렵고 귀한 믿음이고 맞아요. 뛰어난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그 보통의 믿음이라는 그 네이밍을 듣고 너무 와닿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어렸을 때 너무 역경을 얻어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나도 그런 경험을 하면 나도 하나님을 훨씬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이렇게 세월들을 쭉 돌이켜 보니까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그냥 평범한 형제들과 같이 그냥 일반적인 동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다음에 뭐 주일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쭉 자라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과연 잔잔하게 쌓아 올린 어떤 그 계단처럼 그렇게 믿음이 쭉 자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마음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평평하고 보통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또 이렇게 주변을 돌이켜보면 저 말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 떠나가고, 뭐 친구들 그 당시에 뭐 여러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이제 교회에 이렇게 남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뭐 엘리야 제사장이 막 혼자서 막 기도할 때 널 위해서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뒀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엘리야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맞아. 7,000명 같은 분들이 오히려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맞아요. 정말 중요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 보통의 믿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 보통이라는 게 얼마나 또 중요하고, 보통만 하자, 평균만 하자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기 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걸 찾아가는 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보통의 믿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 저 이거는 고양이용이에요? 이거요? 네. 이거요? 네. 아, 이거는 애기용? 약시. 아, 이게 디지털로 돼 있어서 네. 얘가 가려졌다 떨었다 뭐 디지털이에요. 까매졌다가, 저거는? 예. 아이들 왜 눈 가리는 애들 있잖아요. 네네. 가끔씩 그렇게 이게 찡그리기도 하고. 패치로 가리고 가리고, 예. 치료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력이 보통 6세까지 이렇게 발달을 하는데, 네. 6세까지 발달한 시기에 뭐 안경 눈이 안 좋거나 이렇게 하면 발달이 안 돼요. 근데 애들은 잘 모르니까 차라리 그럼 차단시키는 거예요, 안 보이게. 잘 보이는 쪽을, 그러면 잘 보이는 쪽을 이랑 안 보이는 쪽이 있으면 두 눈 다 뜨고 있으면 여기만 쓰잖아요. 맞춰지니까. 그럼 얘는 안 쓰게 되니까 계속 퇴화가 되니까 병원에서 이 잘 보이는 쪽 눈을 가리는 거예요. 가리게 되면 얘가 이제 자극이 오는 거죠. 그래서 발달을 그래서 균형을 발달을 시켜서 맞추려고. 시키는 게 보통 약시용 안경이 따로 있죠. 이런 거는 처방으로 하는 건데 이 안경점에서만 하는 거예요. 네. 그치?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계속 네. 그냥 패션 아이템으로서가 아니라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해드렸죠. 역시 여기 와갖고 네. 많은 경험들을 네. 하고 가실 수 있네요. 너무 좋아요.